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5월, 6월 시험, 5월, 6월 수업을 시험에 대비한 문제풀이부터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수업 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것은 가로넣기가 중요하다든가 또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부분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농작물 재보험 사업 관련한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라고 그랬어요. 얘는 농업재해와 어업재해가 플러스 돼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농작물 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 그리고 수산물, 양식수산물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구분을 해야 돼. 일단 농작물, 임산물, 가축,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농업재보험입니다. 즉 농업재보험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나 병충해나 조수해나 질병 또는 화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 것에 반해서 양식수산물 재보험, 즉 수산물 재보험에서는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즉 농업재해보험에서는 몇 가지 보상해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를 5가지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데 반해서 수산물재해보험에서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만 보상한다는 것. 만약 시험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보상할 수 있는 손해를 쓰시오 한다 그러면 조수해나 병충해를 쓰게 되면 잘못된 답이 되겠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재물보험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의 차이. 가입 금액과 가액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보험 가입 금액과 가액은 달라요. 먼저 보험 가액이라는 건 보험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100%를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즉 보험 가액은 그 보험 대상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말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란 그 가치 중에서 보험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얼마를 선택할 것이냐 하고 나서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인 농업용 시설물이 있다고 할 때,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입 금액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죠? 기준을 시설물 가액의 90에서 130% 범위 이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자, 그런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보험계약자가 나는 90%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은 9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나는 130%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은 1,300만 원이 되는 경우. 자, 이때 보험가액은 1,000만 원이지만
보험 가입 금액은 900만 원이나 1,3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와 같이 가액은 목적물의 가액이고 가입 금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에 붙인 가격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사고, 즉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에서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험가액이 1,000만 원짜리지만 나는 50%만 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해서 보험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 됐어. 이렇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보험 목적물의 전손이 와서 1,000만 원이 전부 손해를 봤다 손 치더라도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가 약정해서 보험에 붙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은 보상할 수 있는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다 하는 것. 반면에 보험가액은 그 보험에 붙인 보험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100%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가액은 보험 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다. 즉 보험가입 금액과는 좀 뜻이 다르죠. 그래서 보험가액은 또 재산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사고가 없었다면 손해보지 않을 어떤 그런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시설물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시설물에 보험사고가 없었다면 1,000만 원이란 손해가 없었겠지만 보험사고가 있음으로써 저 시설물이 전손이 됐다. 그렇다면 이 시설물의 피보험이익은 1,000만 원,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본 금액이 보험가액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가입금액과 가액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약자 부담보험료, 보험금, 시범사업. 자,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또한 정부에서 보조한 금액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 부담보험료라는 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계약자 부담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다음에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사업자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자, 중요한 건 시범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본사업과 시범사업이 있는데 본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서 보험의 어떤 효용성이 증명이 됐다던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또는 한정된 지역에서 보험으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던가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본사업이고 시범사업은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이라든가 보험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이다. 시범사업은 본사업 이전에 보험의 효용성이라든가 보험의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이다. 이 부분에서는 가로넣기가 나온다면 보험의 효용성이라든가 보험의
실시 가능성이라든가 제한된 지역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가로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농작물 재보험 조사 관련 용어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과 거의 같은 이야기고, 자, 계약자는 재보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그럼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수도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증권이라는 것,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보험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이 부분은 과거 5점짜리 문제로 다음이 뜻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보험사업자에게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가 뭐냐? 보험증권이다. 자, 다음에 보험의 목적은 뭐냐? 얘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의 과실 또는 나무 또는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자, 우리 과실 손해보장인 경우에 보험의 목적물은 과실이 될 거고,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 되는 경우에 보험의 목적물은 나무가 되고, 자, 농업용 시설물, 원해시설에서 보험의 목적은 농업용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부대시설 등이 보험의 목적이 된다. 자, 그래서 가로놓기가 나온다면 과실, 나무,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이런 것 등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 농지와 가수원, 얘는 같이 한번 보면은요. 자, 농지는 한 덩어리의 토지로서 농작물이 재배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한 덩어리라는 것은 필지와는 아무상 관련이 없다. 즉 여러 개의 필지에 하나의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면 그것은 한 덩어리의 하나의 농지로 보는 거고, 만약에 한 개의 필지에 여러 개의 농지가 나뉘어져 있다면 그건 여러 개 농지로 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필지가 4필지가 있어.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이런 필지가 4필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전부 콩을 심었어요. 그랬을 때 보험에서는 각 콩 농지를 4곳으로 보지 않고 이 100번지, 102번지, 103번지, 101번지 농지를 하나의 농지로 본다는 거. 즉 필지는 전부 무시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작물이 재배되는 하나의 농지가 농지다. 그럼 거꾸로 만 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어요. 근데 농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농지를 분할해서 한쪽은 벼를 심고 한쪽은 콩을 심고 한쪽은 옥수수를 심었다. 이런다면 집어는 100번지라는 집어는 하나지만 농지는 3개 농지가 나온다는 거. 즉 농지의 개념에서는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이지 필지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야 필지가 가로넣기로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어떤 걸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하느냐? 시설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체 및 피복제로 구성된 시설을 말해요. 자, 여러분들 온해 시설에서 농업용 시설물에서 인수 제한 사항이 작업동, 창고동 등 시설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만 시설 면적의 80% 이상을 시설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할 때는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즉, 농업용 시설물은 반드시 시설작물 재배용으로 80% 이상이 사용되는 그런 시설물로서 구조체와 피복제로 구성된 것. 구조체라는 건 기초, 기둥, 보, 중박, 석가래, 가로대 등 가로대같이 어떤 시설물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렇게 뭐 기초나 기둥이나 보나 중박, 석가래 얘들도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즉 구조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게 구조체다. 자, 피복제는 비닐하우스의 내부 온도 관리를 위해서 시공된 투광성이 있는 자재다.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가로로 쳐주는 부분은 가로넣기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대부분 용어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가로넣기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부대시설. 부대시설과 동산시설은 농업용 시설물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부대시설과 동산시설의 가장 큰 차이. 부대시설은 농업용 시설물의 설치, 즉 부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고, 동산시설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즉 부대시설은 시설작물 재배를 위해서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 즉 탈착이 자유롭지 못한 시설. 동산시설은 그 외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소모품, 펄라이트, 상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동 가능한 농기계나 농업용 시설물을 지면 또는 구조체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동산시설이다. 자, 여기에서 부대시설은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산시설은 재보험에 가입이 제한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일단 부대시설과 동산시설의 차이는, 부대시설은 부착되어 있는 것, 동산시설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 얘가 가장 큰 차이다 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환급금이 있어요. 이 환급금은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효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문제에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는 사유 세 가지를 수시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계약의 무효, 계약의 효력상실,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서 환급한다 하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자기부담금, 자기부담비율 같은 뜻인데요.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자기부담 비율이 10%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100만 원이 된다. 자기부담 비율이나 자기부담금이나 같은 개념인데, 자, 품목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는 품목이 있고 또 자기부담 비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자, 모든 보험은, 거의 대부분의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일정 부분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가 자기부담 제도인데, 자, 자기부담 제도의 중요한 거, 자기부담 제도의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자기부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소술하시오. 그런다면 소액 손해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써 그 작은 금액까지 보험에 처리를 해준다 그러면 보험 운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그 작은 금액을 손해액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 등이 지출이 돼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러한 작은 금액까지 보장해 줌으로써 계약자 부담료는 상승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부담 제도를 둠으로써 계약자 보험료를 절약해주는 효과도 있다. 자, 그리고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및 방관적 위험을 배제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 작은 소소한 손해까지 보장을 해준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방관해버리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작은 소소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이야기.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자기부담 제도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자기부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제도를 두는 이유 또는 자기부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사고에 있어서는 키워드가 우연한 사고입니다. 보험사고는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그래요. 하지만 보험사고는 필연적인 사고는 보험사고가 될 수 없다는 거. 자,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사망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간다. 얘는 보험이 될 수가 없어. 다만 천수를 누리고 죽지 못하고 우연한 사고로 사망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보험제도예요. 농작물 제어보험도 필연적인 사고가 아닌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고로 본다는 거. 키워드는 우연한 사고다. 자, 식물체 피해율 어디에서 나왔어요?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식물체 피해율 조사를 했었죠. 즉,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경작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경작불능 보험금이었어. 다른 게 하나 있었죠. 어떤 거? 65%가 아니고 60%짜리가 하나 있죠. 표에서 분질미는 식물체 피해율이 60% 이상일 때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는 것도 있었죠. 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나오는 조사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 4가지 조사가 있어요. 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 즉, 조사를 보험 목적물 전체를 조사하느냐, 보험 목적물 중 일부를 표본으로 산출해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고, 표본조사는 수확물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예요. 차이가 있죠. 자, 재조사와 검증조사는 민원이 있냐 없냐에 따른 차이. 자, 재조사는 손해평가반이 조사를 하고 결과를 통지를 해주겠죠. 근데 이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농민이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또는 어떤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해서 언제까지 7일 이내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가 재조사. 재조사는 농업인이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을 때 다시 하는 조사가 재조사. 검증조사는 이의가 있든 없든 간에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손해평가 결과가 올바른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 일부를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하는 게 검증조사다. 전수조사, 표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분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수확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가입 수확량이 있다 그랬지. 자, 평년 수확량은 가입연도 직전 5개년에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 수확량을 정하는 것이었죠. 자, 표준 수확량은 그 지역에 어떤 같은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등에 따라서 정해진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에 저희들 공부할 때 그랬죠. 과거에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농지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해서, 평년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한다? 가입연도 직전 5개년에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중평균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해서 그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를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 수확량으로 한다 그랬고, 자,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없다. 얘는 신규 가입 농지인 경우에 그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오는 단어들이었죠. 자, 그래서 표준 수확량은 일단 우리 용어의 정의에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 이렇게 되어 있고, 저쪽 평년 수확량에서 표준 수확량에 대한 정의는 지역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자,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표준 수확량에 포함된 항목은 재수품입니다. 재배 방식, 수령, 품종에 따라서 정해진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이다 하고 기억하시고요.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보험 가입자가 결정한 수확량이다. 가입 수확량으로.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만 구분해서, 자, 키포인트는 평년 수확량은 기대되는 수확량, 표준 수확량은 정해진 수확량, 가입 수확량은 결정한 수확량이다 하고 구분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평년 착과량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였어요? 사과, 배, 단감, 넓은 감, 즉 효과전 종합형 보장 품목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네, 평년 착과량은 용도, 기출에 평년 착과량의 용도에 대해서 소술하시오 하고 나온 적이 있어. 평년 착과량은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이라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 착과수라는 문제가 나오네. 얘도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가수원별로 정한 기준 과실수를 기준 착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의 가입 과중을 곱해서 산출한 값을 말하고, 자, 저가 후 착과수는 통상적인 저가 및 자연 낙과 종료 시점의 착과수가 저가 후 착과수다. 여기에 가입 과중을 곱해주면 저가 후 착과량이 된다. 자, 감수과실수는 보장하는 재해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얘는 감수과실수. 만약에 보상하는 재해 이해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미보장 감수과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평년 착과수는 평년 착과량을 가입 과정으로 나눈다. 자, 가입 수확량.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이다. 자, 가입가중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 가수 안에 여러 품종이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입가중은 동일하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감수량은 아까 감수과실수에 가입가중을 곱한 거, 미보상 감수량은 감수량 중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감수한 양을 말한다. 생산비와 보장 생산비 차이인데요. 생산비는 세 가지가 있어.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다음에 수확기 생산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전부 더한 게 생산비 또는 표준 생산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장 생산비라는 것은 표준 생산비 중에서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생산비를 말하는 거. 이때 중요한 거, 수확기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서 생산비가 회수돼 버리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장해주질 않아. 그래서 이때 보장 생산비라는 건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하는 생산비를 차감한 값, 즉 보장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가 보장 생산비가 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어떤 농지의 생산비가 준비기 생산비가 500만 원, 생장기 생산비가 300만 원, 수확기 생산비가 200만 원인데 문제가 첫 번째, 표준 생산비를 구하시오 한다면 어떻게? 준비기 500 플러스 생장기 300 플러스 수확기 200을 다 합친 1000만 원이 표준 생산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보장 생산비를 구하시오. 또는 보험 가입 대상 생산비를 구하시오 한다면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제외한 나머지 준비기 500만 원 플러스 생장기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보장 생산비다 하고 답이 구해진다는 거. 자,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입가격이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 자, 표준 가격이 나오네요. 표준 가격은 우리가 벼품목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 교재에는 농작물을 출하할 때 통상 얻을 수 있는 표준적인 킬로그램당 가격 이랬는데 우리는 이 표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벼의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 적용되는 표준 가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또 설명하겠지만 벼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 적용됩니다. 벼에서 표준 가격은 어떻게 구했어요? 가입연도 직전 5년에 농협 RPC 대학 재배 평균 수매가에 뭘 곱해줬었죠? 민간 RPC 지수로 곱해서 표준 가격을 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25년에 가입을 한다. 그런다면 24년부터 20년까지의 농협 RPC 수매가를 전부 평균한 다음에, 자, 주의할 거 기준가격하고는 다르게 기준가격은 올림픽 평균값을 구했는데 표준가격은 산술 평균값이에요. 5개년을 전부 더해서 평균을 내는 그 평균값에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한다. 보통 농협 미국 처리장보다 민간 미국 처리장의 금액이 조금 더 높아. 그래서 민간 RPC 지수는 시험 볼 때 주어집니다. 뭐 1.2니
1.3이니 1.1이니 얘는 농협 RPC 수매가에 비해서 민간 RPC 금액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게 주어지는 거니까 이걸 곱해서 표준 가격을 구해야 된다. 또 보험가입 금액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일단 표준 가격과 다음에 나오는 표준 가격과 다음에 나오는 기준 가격은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기준 가격은 어디에서 나와요? 농업 수입 보장 부분에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즉, 기준 가격은 보험 가입료도 직전 5개년에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에 중품과 상품의 올림픽 평균값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이랬어요. 자, 올림픽 평균값은 뭐예요? 비교 대상 연도의 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 가장 낮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평균한 금액이 올림픽 평균값. 농가 수치 비율은 시장에서 판매된 금액에서, 즉 가격에서 농가가 몇 프로를 가져가느냐 하는 게 농가 수치 비율이에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킬로그램당 10,000원에 거래가 됐는데 뭐 유통비용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운송비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보관료도 있고 운송비용이 뭐 1,500원이 소요가 되고 농가로 8,500원만 돌아갔다. 이런다면 농가 수치 비율은 85%가 되는 거. 즉 농가 수치 비율은 도매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 등을 차감하고 농가가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을 농가 수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확기 가격은 수확연도의 가격을 말하고, 자, 다음에 조사에 대한 용어입니다.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조사 대상 주수. 같이 보면은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농지에 심어진 모든 나무를 말해. 그렇지만 인수 조건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유목이라든가 또는 인수제한 품종 등 얘들은 제외한 모든 나무수가 실제 결과 주수다. 예를 들어서 오디 품목에서 배공황 같은 흰 오디 계통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잖아. 근데 농지를 가서 보니까 오디가 200지 정도 심어져 있는데 보니까 배공황이 10주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10주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 인수제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오디 농장의 실제 결과 주수는 190주다 하는 거. 즉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식재된 모든 나무수를 말하는데 다만 유목이라든가 인수제한 품종이 있다면 걔들은 빼줘야 된다. 자,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거. 미보상 주수는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나무수를 말한다. 자, 기수학 주수는 조사일자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나무. 자, 수확불능 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자, 전체 주지라든가 꽃, 눈둥이 상당 부분 분리되거나 침수돼서 보험 기간 내에는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나무가 죽지는 않아서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 자, 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는 다르죠. 고사주수는 완전히 죽은 나무, 수확불능주수는
올해에는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죽은 나무, 고사나무, 자, 죽지는 않았으나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나무, 수확 완료나무, 수확 불능나무, 얘들을 뺀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 수가 조사 대상 주수다. 자, 다음에 이제 농지에 대한 거. 자, 농지에서 실제 경작 면적이라는 건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은 수확 불능 고사 면적이라든가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이라든가 기수학 면적 등 얘들은 전부 다 포함을 한다. 자, 수확 불능 면적은 자, 실제 경작 면적 중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목적물 외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다거나 또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면적. 자, 꽃눈 분화기 얘들이 있는데 꽃눈 분화에 필요 조건이 뭐냐 하는 게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꽃눈 분화에 필요 조건을 쓰시오. 꽃눈은 언제 분화가 되냐? 영양 조건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기온, 일조 시간 등이 다 맞아야지 꽃눈이 분화되는 거. 그래서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따위에 필요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 을 꽃눈 분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꽃눈 분화가 50% 정도 진행된 때를 꽃눈 분화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낙과는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 착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과실. 자, 적과의 목적,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적과를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전부 따버리는 행위를 적과라고 한다. 자, 열과는 뭡니까? 수분 때문에 생기는 거. 과실이 익어가는 숙기에 수분을 과다하게 흡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온이 온도가 계속 높게 지속될 경우에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이 열과라고 합니다. 자, 발화는 꽃 또는 눈의 인편이 2mm 정도 밀려 나오는 현상을 발화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50% 정도 발화한 시기를 발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초 발화도 마찬가지 1~2mm 정도 자라기 시작한 현상, 그리고 이런 현상이 50% 정도 발화한 시점이 신초 발화기다. 자, 수확기는 통상적인 해당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해서 해당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가 수확기다. 자,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신초절단, 침수, 소실 2분의 1 전부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유실은 나무가 가수원에서 정위치를 벗어나 점유를 잃었다. 나무를 쭉 더 심어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나무가 어디로 가버렸어. 그게 유실이고, 매몰은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나무 주간부에 30% 이상이 묻힌 상태. 2m, 3m짜리 나무다. 근데 1m 이상 나무가 토사에 묻혀버렸어요. 얘를 매몰로 판단하고요. 토복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나무가 45도 이상 기울어져서 넘어진 상태. 체크된 부분은 꼭 관심 깊게 봐주세요. 자, 절단은 나무 주간부에 3분의 2 이상이 부러져 버린 상태. 자, 절단 2분의 1이니 소실 2분의 1이니 2분의 1이 나와요. 얘는 나무의 2분의 1, 즉 50% 정도가 부러진 상태. 얘를 2분의 1이라고 그래요. 자, 일단 절단이나 소실이나 얘들을 인정할 때는 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땐 절단됐다, 소실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나무 주간부에 2분의 1 이상이 분리된 때는, 그때는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하고 표현한다는 거. 수치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초절단 마찬가지 신초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거. 침수는 물에 잠긴 거. 자, 소실은 화재로 인해서 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지는 거. 소실 2분의 1은 나무의 2분의 1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자, 다음에 이항과 담수직파는 논작물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항이라는 건 모짜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거. 지금 이 시기면 지금 다 모짜리에서 모를 키우고 있겠죠. 이렇게 키워낸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게 이항이고, 직파는 담수직파.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농지에 물을 빼고 씨앗을 뿌려서 뽑는 걸 담수직파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두류에서 나오는 종실 비대기부터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